어제 정치검찰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봉지욱 기자에 의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 대금으로 필리핀에서 80만 달러를 줬다고 한 북한의 리호남이 자신은 당시 필리핀에 간 적이 없다고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리호남의 제3국 체류를 확인했다는 국정원 정보가 당사자에 의해 재확인된 겁니다. 그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누가 그런 거짓말을 시킨 것일까? 그들 모두를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힘의 적은 누구인가? 자, 국민의힘의 적은 누구인가? 자,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야 무소속 3자 대결을 펼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죠. 자, 따라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사실상 내전과 같은 대립 양상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 당권파죠. 박민영 대변인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를 적으로 규정하고 한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 무공천하자는 것은 이적행위다, 외환죄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외환죄다. 살벌한 표현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자, 일단 그 당권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또 있죠. 윤어게인인 고성국 씨도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면 제1과제가 바로 해당 분자 척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한동훈이 나오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대놓고 자해적, 자폭적 해당 행위하는 자들, 이적 행위하는 자들 척결을 장동혁 대표가 방미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손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해당 분자들의 척결이다. 자, 반면에 이제 친한동훈계 측에서는 자,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 자, 장동혁 심판론으로는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부산 북갑에 대한 무공천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 무공천을 반대하는 게 해당 행위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안상훈 의원,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지도부가 이번에 반드시 무공천으로 속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이제 논의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래서 이제 당내 갈등이 계속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은 지도부 당직자끼리 공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부산 지역구죠.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이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서 기존 후보들과 단일화를 시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같은 부산 지역구지만 당권파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자, 곽규택 의원이 당 대변인이자 공관 의원인데 부적절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자,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측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적 행위, 해당 행위라고 그 공격하면 또 그래서 당내 갈등이 커지면 결국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민주당이죠. 예. 그러네요. 양쪽 다 이적행위다. 뭐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당내 갈등이 커질수록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갸우뚱. 자, 전남 광주 통합시장에 도전하는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진행자가 핵심 공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냐? 다소 좀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사실 지금 진은녀께서도 안 될 사람한테 핵심 공약 물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만약에 제가 된다고 한다면 광주 전남을 청년도시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들어보신 것처럼 만약에 두 번을 표현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 이미 이정현 전 위원장은요, 자신의 목표는 당선이 아니라 득표율 30%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차별화된 공약이나 어떤 비전 같은 것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길 끄는 정책이나 공약이 부족하다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곳에서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갸우뚱해진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이정현 전 위원장이 당선보다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현실적 목표인가요? 그걸 현실적인 목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로 나섰으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 한 표로 더 얻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듣다 보니까 고개를 또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답이 있었는데 직전에 공관위원장이었죠. 예. 공관위원장으로서 대구시장 후보 중에 뭐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을 잇따라 컷오프 시켰다는 그 지적을 하자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떤 비유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올림픽을 왜 합니까? 평상시에 기록 내라 그래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정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버리면 되지 올림픽을 왜 합니까? 여론조사 숫자 갖고 해라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들 앉혀놓고 누가 더 높으냐 해갖고 그 사람한테 줘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관리를 하고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공천은 여론조사 같은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까지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거겠죠? 뭐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그 올림픽 선수는 어떻게 뽑습니까? 철저하게 기록, 실력으로 뽑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국가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코치가 마음대로 뽑으면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좀 적절한 비유냐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이정현 전 위원장은 정치인 중에서 비유를 좀 즐겨 쓰는 정치인 중에 그렇긴 한 해요. 명입니다. 다만 이제 가끔 그 맥락이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2016년 새누리당 대표 시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 고려가요, 거려가요라는 그 문학 작품을 잘못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기 싫다, 또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구절을 야당을 비판하는 데 써서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라고 제가 10년 전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면 당신은 억압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198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남긴 준엄한 경고입니다. 넬슨 만델라와 함께 인종차별의 벽에 맞섰던 그는 중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라. 침묵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 있고 침묵이 공범이 되는 순간이 있다. 미 국방부의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해 베트남전의 추악함을 알린 데니얼 엘즈버그. 침묵이 거악의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몸소 증명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외교적 수사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던 지도자들이 전쟁의 책임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외교적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침묵은 중립이 아니며 방관은 곧 가담이라는 원칙적 선언을 상기한다면 대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안목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